안녕하세요. 4차원 속도법 저자 김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서 능력 10배에서 100배 개발. 10배는 성인이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성과이고 100배는 성장기 학생들이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성과가 되겠습니다. 성인에게 10배는 큰 성과죠.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10배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성과는 10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성과지만 실제로는 200배 이상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가 이끌어 드리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1쪽을 피겠습니다. 차례의 첫 페이지입니다. 1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의 틀 바꾸기. 본 내용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기본 이론이 12시간이므로 4시간은 기본 이론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2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스템 설치하기. 4차원 속도 시스템의 기본 시스템을 두뇌에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4시간 정도 걸립니다. 3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련하기. 두뇌에 설치된 기본 시스템을 적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4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서하기. 두뇌에 설치된 기본 시스템을 적용해서 독서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5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속하기. 가속 프로그램을 두뇌에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가속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아도 4차원 속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6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화 습관화하기.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서 독서 능력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이 13에서 96교시까지 84교시이고 고급 과정이 97에서 180교시까지 84교시입니다. 교재 21쪽입니다. 제1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의 틀 바꾸기.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는 접근 방법을 실패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한 것보다 큰 성과를 안겨주는 접근 방법을 성공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접근 방법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는 바로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개발해 줄 것입니다. 교재 한 페이지 넘겨서 23쪽입니다. 먼저 생각의 틀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을 찍어내고자 한다면 벽돌 찍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틀 속에 모래와 시멘트, 물을 알맞게 섞은 것을 다져 넣어서 한가득 채운 다음 그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 벽돌이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혀 나온 벽돌은 반드시 그 틀의 형체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무의식 영역에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 반드시 통과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틀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그 틀의 형체를 갖게 되겠죠.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틀을 생각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야 할 생각의 틀은 육체 중심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정신 중심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정신 중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 중심적인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한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육체 중심적 생각의 틀과 정신 중심적 생각의 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각각 두 가지씩 다른 말로 표현해 봅니다. 육체 중심적 생각의 틀을 달리 말하면 육체는 부피를 갖는 본질이니까 3차원적인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육체는 눈에 보이는 본질이니까 보이는 것 중심적인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신 중심적 생각의 틀을 달리 말하면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니까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은 4차원적인 생각의 틀이 되겠죠.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 중심적인 생각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체 중심적인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독서 능력을 많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재 능력은 육체에 주어져 있는 육체적인 본질입니까? 정신에 주어져 있는 정신적인 본질입니까? 정신적 본질입니다. 육체 중심적인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다는 것은 정신적 본질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부지 중에 육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것을 우리는 과학적 진리 또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는 진리로서의 위력을 갖습니다. 그 위력이란 어떤 내용이 과학적 진리에 위배될 경우 그 자체로 그것은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고 과학적 진리에 부합될 경우 역시 그 자체로 그것은 참임이 입증된 효력을 갖습니다. 4차원 속도법 168에서 175쪽에 입증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정리 1에서 7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강의 후에 꼭 읽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중 정리 2를 보시겠습니다.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의 접근 불능이다. 이 정리 2에 의해서 정신적 본질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육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불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접근 방법이 불능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러한 행동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내라는 말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인내하는 내용에 의해서 그 인내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내용이 참일 경우 그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내용이 거짓일 때는 그 결과는 공허하고 실패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본질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육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접근 방법은 정신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고 성공을 산출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꿀 때 주어지는 위력에 대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개미와 참새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면을 기어 다니며 살죠. 그러니까 개미를
2차원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하기로 합니다. 참새는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그 생활 범주가 3차원인 거로 편의상 참새를 3차원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 개미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콩알 만한 빵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미 생각에 이걸 우리 집에까지 끌고 가면은 우리 온 식구가 한 달 먹을 양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든 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1시간 넘게 걸려 자기 집 바로 앞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때 참새가 자기 둥지에서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기저귀를 쭉 켜다 보니까 여기 무슨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죠? 예, 꼬르륵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창공을 날아올라 먹이 탐색을 시작합니다. 마침 저 밑에서 오늘 아침 여기 있어야 하는 듯이 맛있게 보이는 조그만 빵 조각이 꿈틀꿈틀대는 게 보입니다. 손자같이 쉥 그래서 콕 날아올랐습니다. 당한 개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 달 먹을 양식이라고 여기면서 온 힘을 다해 끌고 온 빵 조각이 방금 그 자리에서 팡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자, 2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개미한테는 분명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3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참새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기적으로 보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4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생각의 틀을 4차원적인 생각의 틀로 바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놀랍게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4차원 속도법은 먼저 3차원으로 굳어져 있는 생각의 틀을 4차원적인 생각의 틀로 바꾸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4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신 속에 4차원 본질의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25쪽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도라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지식 체계를 대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청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면 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의 지식은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태도라면 자기 생각과 다른 지식 체계는 틀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청하는 태도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제한된 지식으로 스스로의 가능성마저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교재 26쪽입니다. 이 장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독서 습관, 새 독서 방법. 옛 독서 습관이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독서 습관을 말합니다. 새 독서 방법이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독서법을 말합니다. 새로운 독서 방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옛 독서 습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옛 독서 습관은 글자들을 보면서 한자 한자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법으로는 동화책에서 전문 서적에 이르기까지 같은 속도로, 거의 같은 속도로 읽게 됩니다. 쉬운 책과 전문 서적은 난이도가 다른 만큼 읽는 속도도 달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차원 속도법은 읽는 목적,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천천히 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앞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되돌아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책 한 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용의 흐름도 자주 끊기게 됩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독서는 점점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정독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것이죠. 그러면 정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대개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참으로 정독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시험 칠 때 그 당사자가 가장 확실한 정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험을 많이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지문을 읽고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푸는 경우와 문제에 해당 지문을 다시 찾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천천히 꼼꼼하게 읽은 것은 정독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죠. 답을 얻기 위해선 문제에 해당 지문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면 한 번 더 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반복 읽기를 통해 마침내 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정독이 이루어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독의 뜻을 바로잡겠습니다. 정독은 반복 읽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은 정독이 아니라 서독인 것입니다. 정독하는데 속독과 서독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속독이 유리합니다. 반복 읽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속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교재 28쪽 3번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구 운동 방식의 문제점. 안구 운동 방식의 속도법은 3차원적인 생각의 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안구 운동 방식의 속도법은 의식적인 안구 운동이 기본 동작입니다. 그런 동작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3차원적인 생각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 30초간 안구 운동을 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체험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쪽 손가락을 시작하면 그만할 때까지 번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만. 30초가 생각보다 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 손가락을 번갈아 보는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이죠. 이제 체험된 문제점 등을 부자연스러운 동작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합니다. 양 손가락을 번갈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동작을 의식적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그런 동작은 편하고 쉽습니까?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불편하고 힘이 들지요. 그래서 두 번째의 속성을 불편하고 힘이 든다라고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적인 동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느껴진다라고 정리합니다. 안구운동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눈을 움직이고자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둘째로는 눈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 빠르기로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는 정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몸이 원하는 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성을 갖고 있어서 훈련을 중단하면 점차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면 그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새로운 독서법은 반드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29쪽 4번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차원 속도법 접근 방식. 4차원 속도법의 접근 방식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잠재 능력이 효과적으로 개발됩니다. 이러한 4차원 속도법의 접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 이 말을 이루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 단어들이 모여 이룬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동작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잘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4차원 속도법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러운 동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라는 이론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는 인간 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에 적용할 때 잠재 능력을 놀랍게 개발시킬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를 독서 능력 개발 분야에 적용해서 독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4차원 속도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의 속성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숲속에서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도로에 오가는 사람들, 자동차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도 여러분의 눈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펜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의 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서 제가 이 펜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저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볼펜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이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의 속성을 정리합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의 속성,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로는 편하고 쉽다. 셋째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교재 33쪽입니다. 3번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혀진 결과로 보이는 것.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글자들을 보면서 한자 한자를 읽는 것은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이래 당연히 여겨온 글읽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읽혀진 결과로 보이는 것은 읽기에 대한 그런 관념을 혁신한 개념입니다. 보이는 것은 읽을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읽혀진 결과의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연 참일까요? 사물이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기 있는 해바라기 밭이 이 사람에게 보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빛에 실린 해바라기 밭이 망막의 상으로 맺힙니다. 앞에서 학습한 자연스러운 동작의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전자가 망막에 맺힌 시각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내 지각기관으로 전송하라고 무의식에게 명령합니다. 무의식이 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전자가 무의식에게 시각기관에 전달받은 시각 정보를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의식은 또 그 명령대로 순간에 읽었습니다. 동시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의식에 전달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결과가 지금 보이는 해바라기 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읽혀진 결과로 보인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사물과 일치되어 있는 정신현상. 이 말이 얼른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체가 보이는 현상은 몇 차원의 본질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3차원입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이 얼마나 3차원적인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으며 그것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방금 전 해바라기 밭이 보이기까지의 과정 설명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이미 읽혀진 결과의 정신현상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의 3차원적인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던 그대로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거치는 과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던 생각의 틀이 단번에 완벽하게 벗어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4차원적인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정신의 시각적인 현상으로 4차원의 본질입니다. 육체는 3차원 본질입니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어떤 물체라도 3차원 본질의 것입니다. 볼펜을 손에 쥐고 눈을 감습니다. 손에 쥐어있는 볼펜은 3차원 본질의 것이죠. 이제 눈을 떠서 손에 쥐어있는 볼펜을 봅니다. 눈을 감았을 땐 없던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손에 쥐어있는 3차원 본질의 볼펜과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정신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읽혀진 결과이고 사물과 일치되어 있는 정신현상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러한 이치를 무시합니다. 글자들을 보면서 그 한자 한자를 읽어야 내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독서법은 이미 읽혀진 것을 다시 읽는 만큼 시간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새로운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4차원 속도법은 이미 읽혀진 결과로 보이는 이치를 독서에 적용한 혁신적인 독서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읽혀진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이제 교재 35쪽입니다.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발음의 극복. 이 내용은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속발음이란 글을 읽을 때 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속발음을 하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혀를 움직이는 빠르기로 정신의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봄에서 읽는 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혀가 조금은 움직입니다. 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빠르기로 정신의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속발음을 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속발음하지 말라는 것을 소리값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리값을 잃 때 혀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설계도가 있을까요? 4차원 속도법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글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읽는 흐름을 따라 시선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시선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읽는 흐름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속독 능력 개발을 위한 세 과제에서 시점의 자연스러운 순간 이동 능력 개발이라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의 속성이 저절로이니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뇌리에 입력된 글자들을 순간에 읽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뇌의 순간 지각 능력 개발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육체를 사용하여 순간에 읽은 내용은 실시간으로 의식에 전달됩니다. 의식이 그것을 다 전달받기 위해서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를 높은 집중력 개발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과제가 다 해결된 독서 행동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고 습관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과학적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4차원 속도법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도입니다.